네,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됐죠. 고분양가 논란에 최근 휩싸였는데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하지만 기존 단지와 비교할 때 사전 청약 예상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계양 신도시의 경우 59제곱미터가 3억 600만 원대에 있는데요. 인근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3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왔던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박경훈 부동산 유튜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께 아주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계양 신도시의 물량 공급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요번에 사전 청약 일정 물량의 대상부터 좀 알려주시죠. 지금 원래 계양 같은 경우에는 17,000세대 정도 예상이 잡혀 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7월에 올해 네. 지금 분양하는 건 1,1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공공으로 일반 임대 들어가는 게 한 700세대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300세대가 신혼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대 구성을 좀 보게 되면 59에서 84제곱미터 이 중소형 평형대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전 청약 일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 언론 보도가 따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높지 않느냐. 해당 지역에서. 네. 자, 이런 논란이 왜 나온 건가요?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분양가를 저희도 이제 인천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예상했던 분양가대가 1,000만 원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변 이제 시세 대비 한 60%에서 80% 가격에 이제 공급을 네.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인천이라든지 이제 계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상승률이 지금 서울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집값에 대한 상승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분양가가 좀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방송을 했을 때에도 분양가를 한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상 분양가가 1,500만 원대, 그죠? 1,400만 원 후반대, 1,500만 네. 원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집값이 3억 원대, 그렇죠? 3억 원 후반대의 아파트 값이다 하면 저렴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분양가라고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인프라가 좀 덜 깔려 있는데 이렇게 주변 시세랑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공급이 되는 게 맞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분양가 논란에 조금 휩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요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 멘트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그 국토부에서 그 장관께서 말씀했던 얘기인데요.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을 건지는 생각을 해봐라.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서 3기 신도시 분양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가지고 주택을 패닉 바잉 하지 말고 3기 신도시에 맞춰서 분양을 받아라라는 멘트 신호가 매우 강했었는데요. 3기 신도시 예상 분양 가격 때문에 너무나 많은 2030 무주택자 분들이 금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LH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이 분양가를 더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가 주도의 지역 주택 사업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분양 금액이 너무 다소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상 분양가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거는 사업의 속도가 핵심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요. 2010년 사전 예약 후 본 청약이 3년 있다 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들어서 본 청약을 했고요. 입주도 올해 10월 예정인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 청약 후 입주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사전 청약에 되고 나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41% 비율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사전 청약에 되고 나서 입주까지 60%는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네. 10년의 시간이 매우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사업 속도에 포인트를 둬라. 그리고 사업 이거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 포털 또는 사전 청약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요. 네네네. 일단 이제 고분양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부에서 내놓은 설명이 구축의 주변 시장과 비교할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도 공급들도 있고 비교할 때 한 70% 안팎의 분양가가 아닌가. 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분양가 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분양가 네. 산정을 할 때 이제 토지대, 건축비 네. 그리고 가산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는데 지금 전제 조건이 붙었죠. 이게 약간 애매한 겁니다. 그렇죠.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네. 그 말씀은 드린 대로 어디가 주변 시세냐. 구도심과는 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과 그리고 신도시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구옥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뭐 이제 1호선 라인에 계양이나 뭐 작전이나 이런 쪽에 들어서는 지금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들의 시세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계양 작전 쪽에 제 자이 아파트가 네. 7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분양 예정인데 거기에 평균 분양가가 1,560만 원에서 1,600만 원 선입니다. 예. 그렇고 거기 이제 인근 지역에 꼭 1호선 라인에 최근에 입주해서 최근에 분양해서 뭐 4월달, 3월달 올 초에 분양한 것들을 보면은 가격대가 전부 다 뭐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인프라가 아예 없는 우리 신도시에 들어오는 가격 같은 경우가 평당 1,400 후반대, 그쵸? 1,500만 원대라고 쳤을 때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어쨌든 공급을 내놓은 상황인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주변 시세로만 할 경우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승장 속에서 이제 공급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자, 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 기본적으로요. 20년 동안 네. 물가 상승률 평균이 매년 2.2%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평균이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매년 2에서 3%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계산을 해보게 되면 4억 정도의 금액이요. 지금 10년 뒤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의 4억이 4억 8천에서 5억대 초중반까지 금액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겠죠. 예상 분양가의 핵심은요. 건축비보다는 토지 비용입니다. 그 건축비 자체는 표준 건축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변수가 토지 금액인데요. 분양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요. 토지 보상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또 민원의 반발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사업 속도를 위해서는 또 토지 보상 가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요. 냉정하게 볼 때 적절한 사업 속도로 비춰본다면 분양가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기다린 2030 분들에게는 정말 허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저렴하게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고분양가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향후 2, 3년 후에 본청약 때 말이죠. 그때 비교할 때 지금은 고분양가가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 의견 좀 같이 들어볼게요. 저기, 예. 뭐 2, 3년 뒤에 시세를 예상해 본다 했을 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 3년 안에 예를 들면 뭐 얘기한 2025년, 26년 안에 입주가 된다는 가정 하에는 괜찮죠. 예, 나쁘지 않은 분양가가 되겠지만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지금 아직 사전 청약이잖아요. 본 청약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착공이 들어가야 이제 본 청약이 네.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늘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 3년 안에 시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적정한 시세다. 하지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집 마련의 기회, 그리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된다 해도 그 기간에 우리 전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혹은 청약을 넣은 사람이 550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무주택자고 지금 사전 청약을 넣으신 분들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를 해야 그쵸 본 청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라가는 임대가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을 좀 생각한다면 만약에 시간이 늘어진다 하면은 선뜻 이거 분양을 받으세요. 네, 네. 청약을 넣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듣고 보니까 걱정만 더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네. 소장님 의견도 좀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지금 네.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네. 앞으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역대급 상승을 한 게 저는 꼭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원인이요.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양적 완화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금액이 미친 듯한 상승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인건비 그리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춰본다면요. 지금 2년 뒤에 본 청약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울 듯 하고요. 이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토지 보상 자체가 매우 난항을 겪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어떠한 분양가가 나오더라도 그걸 기다린 무주택자분들은 또 그 분양가가 제시가 되면 그 분양가의 논란에 그 휩싸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집을 예를 들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꼭 청약은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청약을 안 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그럼요. 다만 이제 민간 분양 기회가 그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민간 분양이 중간에 기회가 생기면 해라. 네. 아니면 기다려라. 지금 이 의견도 좀 두 분께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사실 민간 분양이 되는 데는 대부분 인프라가 좀 잘 깔려 있는 네. 데에 되고 있잖아요. 뭐 세대수나 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기회가 있으면요. 저는 지금 뭐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기회가 있으면 네. 모두 다 넣어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신규로 공급되는 게 사실 인천에서는 신규로 공급되면은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간의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사전 청약을 넣고 솔직히 다른 청약 넣어보셔도 되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금 분양 물건에 네.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추천 기회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가격 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 만약에 민간 분양 청약 기회가 있어요. 네네. 됐어요. 네.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본다라면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든 일반 청약이든 간에요. 저는 청약 자체는 먼저 선 청약하고 나서 후 고민. 네. 그러니까 선 청약 후 고민처럼 먼저 당첨이 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 열기가 대단하고요. 네. 그 열기보다 이 공급이 못 따라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집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현재 나만 알아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약도 똑같습니다. 이 청약을 안 해본 분들의 공통점이 나는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라면 매우 청약 당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민간이든 사전 청약이든 간에 넣을 수 있다라면 무조건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피해 가시는데요. 어쨌든 청약을 해야 한다. 네. 자, 그럼 두 분께 아주 이게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전 청약 경쟁률. 자,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저희가- 하 의원님부터. 저희가 아까 오기 전에 이거 가지고 네.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한 100대 1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더 네.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네. 인근의 계양에서 하늘채죠. 여기가 지금 예. 초에 분양을 하면서 경쟁률이 최고 경쟁률 52대 1. 네. 그리고 뭐 타입별로 다르지만 44대 1 요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3기 신도시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고분야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일단은 다 넣어 보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글쎄 한 100대 1 정도 100대 1 정도가 이상? 넘지 네, 않겠나. 사실 물량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신혼부부 맞습니다. 공급하는 뭐 300세대 제외하고는 예. 일반 7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한 100대 1 정도 예. 예상해 봅니다. 박 소장께서는 어떻게 더 쏘십니까? 네, 저는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네. 똑같습니다. 일단 그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4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역대급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높게 써서 한 300대 1 예상해 봅니다. 예. 300 조금 쓰신 게 아닌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자, 알겠어요.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가점이 낮아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일단 지금 현재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요. 예. 이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체가요. 신혼부부,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예. 3만 가구 중에서 무려 절반 정도, 14,000 가구 정도가 신혼희망타운, 즉 7년 결혼한 지 예, 예, 7년이 안 된 분들이라면 모두 다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혼 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자, 하 의원님, 이게 이제 사전 청약이긴 한데 이제 본 청약이라는 게 뒤에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 청약 통장을 사용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네. 청약을 넣고서는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당해 지역에 동일하게 사전 청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넣고도 제가 다른 데에 본 청약을 넣어서 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그거는 가능한데 동일하게 사전 청약을 똑같이 넣는 건 안 됩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간단한 네. 원리입니다. 사전 청약을 한 번 넣고 또 넣는 건 안 되지만 다른 데 본 청약은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근 신도시에 이제 붙어 있는 대장 신도시도 사전 청약 일정이 내년께 뭐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물론 분양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네. 분양가는 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대장지가 2만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 있죠. 근데 분양가는 아무래도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 뭐 지금 계양에 비교했을 때는 한 2,300만 원 정도 조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 예.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박 소장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신도시 중에서 제일 많은 관심이 하남 교산이고요. 그리고 부천 대장 지구가 인천 계양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부동산 그 트렌드 자체가 GTX B 노선, 네. 그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가까운 입지가 더 좋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부천 대장 지구가 예.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최근 거래된 금액 신축 대비 80% 정도 선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계양 지구는 대략 1,450에서 1,500 정도 본다라고 하면 부천 대장은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도 똑같이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입지적으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올해하고 내년이긴 한데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뭐 당연한 질문일까요? 예, 하 의원님. 만약에 선택을 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좀 노려보고 싶은 대장을. 마음도 예. 좀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당첨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청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넣어보시는 걸로 네. 권해드리고요. 사실 청약을 넣는다 해서도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호선 라인으로 그죠? 1호선 계양 이제 뭐 박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임대가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네. 근처에 있는 청약 소식이 있다. 그럼 무조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음 네. 질문으로. 저는 약간 다른 네. 의견이세요? 예. 부천 대장이 입지로는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당첨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저는 인천 계양 쪽으로 좀 더 노려볼 것 확률 같습니다. 면에서. 네네네. 예. 더 많은 분들이 부천 대장을 예. 더 희망을 원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인천 계양 쪽으로 한번 넣어볼 것 같습니다. 예. 논리가 또 맞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하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동반해서 또 주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들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네.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 인프라가 좀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 상승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네. 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프라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양가가 만약 인근 주변보다 분양가가 뭐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인근의 동반 상승 효과는 반드시 항상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우리 박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인천 집값 지금 고점입니까? 인천 집값이 지금 고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네. 우상향으로 더 간다라고 오를 거라고 보고 보시나요?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예, 또 마련해서 두 분의 송곳 같은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시작과 함께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주제로 이야기해본 이슈토크 시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